안녕하세요. 자, 선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교과서 92쪽을 펴보세요. 자, 오늘은 92쪽에 있는 대표 결정 방식 세 가지의 장단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의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 즉 93쪽에 우리나라 선거 제도 이거 수업으로 해서 선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2쪽에 보면 대표 결정 방식, 즉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자,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소수대표제라는 용어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수대표제하고 소수대표제는 선거구와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그 92쪽에 보면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이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92쪽 대표 결정 방식 여기의 장단점을 공부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항상 다수대표제에서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는 거, 뭐 굳이 문제에서 묻지 않더라도 다수대표제는 항상 소선거구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소수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반대로 소선거구제 하면 다수대표제,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하면 소수대표제. 자, 이렇게 항상 결합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장단점 이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사실 이 교과서를 보면 이걸 다 외운다는 게 뭐 외우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외우면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자, 이건 선생님이 만든 표인데, 자, 우선 경쟁이 치열한 곳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명 당선이면 자, 이거는 다수대표제가 되죠. 2명 당선이면 소수대표제가 되겠죠. 항상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명 당선일 때하고 2명 당선일 때, 자, 여기서 물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하면 훨씬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쟁이 치열한 곳. 한 명이냐, 2명이냐? 당연히 한 명이죠. 그렇죠? 은메달 필요 없죠? 금메달만. 그 다음에 따라서 선거 조직과 선거 자금이 여유 있는 다수당. 다수당은 큰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선거 조직도 크고 또 선거에 필요한 자금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정당은 군소정당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명을 뽑는데 이런 선거 조직과 선거 자금이 유리한 다수당은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군소정당은 어디가 유리할까? 군소정당은 1위는 안 되더라도 2위라도 노리면 되겠죠. 따라서 2명 뽑는 이쪽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후보자가 많을까? 후보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 자, 어디가 많을까요? 당연히 많이 뽑는, 즉 2명. 소수 대표제에서 많이 출마하겠죠. 한 명 당선되니까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고 유리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후보자가 적죠. 자, 그러면 따라서 후보자 인물 파악이 쉬운 곳은 어딜까요? 그러면 후보자 인물 파악이 쉽다는 얘기는 후보자가 적게 출마한 곳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렇죠? 후보자가 많은 쪽은 후보자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선거 벽보에 보면 그렇죠? 막 10장, 15장 붙어 있는 거 하고 2장, 3장 붙어 있을 때 자, 우리 유권자들이 인물 파악하는 게 어디가 쉽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출마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벽보나 플랜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어딘가? 그러면 후보자가 많이 출마한 곳이니까 여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소선거구제 특징이 되겠고 여기는 중대선거구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장단점을 알면 훨씬 공부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다수대표제, 즉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보도록 합니다. 우선 장점인데 대표 결정 방식이 단순하다 이 얘기는 단순 다수대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다수대표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방식이 바로 다수대표제 중에서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또 정치뿐만 아니라 뭐 학교, 기업,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이나 또는 학급 회장 뽑을 때도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정당, 다수당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많은 그런 큰 정당, 이런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우리 표에서 봤죠. 바로 이 정당들은 선거 그 조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선거 자금에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정당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국이 안정된다, 정치가 안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당과 관련시키면 양당제를 촉진시킨다 그래요. 양당제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자 난립이 적어. 아무래도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아까 표에서 봤죠. 그 후보자가 적지요. 그래서 후보자 인물 파악이 쉽다. 자,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요. 아무래도 후보자가 적게 출마되니까 다양한 그런 그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가 주로 양당, 다수당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다수대표제는 군소정당이 상당히 불리해요. 왜? 한 명을 뽑는데 선거 조직과 선거 자금이 여유 있는 다수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자,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요 정당, 다수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 하나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유권자들은 내 표가 사표가 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군소정당 후보한테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이왕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투표하자. 그래서 역시 다수당이 유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대 다수 대표제. 자, 우리 공부했었죠. 선호 투표제하고 결선 투표제.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 또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 절대 다수 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대표성, 즉 대표로서의 자격, 적어도 과반수 또는 50% 이상은 돼야 된다. 대표라면. 그래서
대표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자, 선호 투표제 복잡했죠? 그 다음에 비용이 든다. 뭐 투표를 2번 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 이런 게 단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소수대표제, 즉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보면 우선 장점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자, 아까 후보자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소수대표제죠. 그러니까 2명, 3명 뽑기 때문에 그만큼 후보자가 많다는 얘기는 유권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요. 아무래도 많이 뽑으니까 많이 뽑게 되면 사표는 적게 발생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치 신인, 이제 막 정치인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군소정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커져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1위는 뭐 다수당이 하더라도 2위 하면 되니까 2위 정치 신인이나 그러니까 정치 신인은 그 지역이나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수당 후보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겠죠. 그러나 뭐 2위 하면 되니까 1위 해도 국회의원, 2위 해도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반영된다. 그러면 뭐 보통 다수당은 이렇게 뭐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이렇게 양당제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정치 신인이나 군소정당 후보 당선이 커지면 또 뭐 이런 정당들 다양하게 정당이 출연을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 입장에서 여기도 자, 이 정당을 통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소수 대표제는 이 다당제를 촉진시킨다 그래요. 다당제를 촉진시킨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촉진시키는데 소수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2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많이 뽑으니까 후보가 많이 출마하겠죠. 그걸 후보의 난립이라 그래요. 후보자가 많겠죠. 그래서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인물 파악이 어렵다. 그 다음에 역시 선거 비용. 후보자가 많으면 뭐 선거 플랜카드나 선거 벽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이 유리한데 반대로 이건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군소정당이 난립, 여기저기 막 생기면 전국이 혼란해진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이런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역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공부했었죠. 이론상으로는 바로 사표가 제로예요. 그러나 이 봉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봉쇄 조항에 바로 해당되는 그러한 정당표는 사표가 되겠죠. 어쨌든 다수대표제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사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군소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 득표니까 정당 득표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 비해서 정당 투표에서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군소정당도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수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군소 정당이 유리한 그러한 대표 결정 방식이 이 비례대표제와 조금 전에 살펴본 뭐예요? 소수 대표제가 되겠죠. 그래서 군소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소수 대표제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점은 자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각 정당의 후보 결정에 유권자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물론 일부 반영될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나라가 정당 명부식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거 저번에 여러분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이 공천 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유권자 의사가 아니라 정당의 의사예요. 정당의 의사. 정당에서 순위를 정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유권자의 의사가 조금은 반영되지만은 대부분 정당에서 바로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해요. 요거는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준연동형, 뭐 병립형, 자 우리 공부했었는데 자 밑에서 잠깐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이게 군소정당이 유리하니까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 표를 보세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아까 비례대표 문제점으로서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분 방식인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11대부터 뭐 16대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이게 그 당시 어떤 그 집권당의 그 당시 여당의 유분리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배분 방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요 최근에 비례대표 방식이 바로 17대부터 20대까지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21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그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뭐 시대에 따라서 또 집권당의 유분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할 때 알아둬야 될 게 1인 2표제예요. 1인 2표제.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1인 2표제인데 자, 1인 2표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거기 93쪽 밑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장이 있죠? 두 장. 자, 그런데 여기 왼쪽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오른쪽은 사람 이름이 없죠? 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요 두 장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이승기가 있지, 이승기. 자, 이 사람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을 갖고 이제 기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하나는 사람. 이거는 바로 지역구 대표 선출하는 거예요.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를 위한 투표용지가 되고, 자, 여기는, 자, 당 이름만 있죠. 그래서 이건 정당 투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례대표 선출하는데, 이제 우리 준연동형에서,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준연동형 또 병립형. 자, 이렇게 요 투표용지를 통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용하는 하나의 팁인데, 자, 보통 이 선거 문제는 이렇게 선거 결과 자료가 나와요. 이 지금 워드 좀 틀이 깨졌는데, 자, 3개 표가 있는 거예요. 3개. 요게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제시되었을 때 도대체 다수대표제가, 소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그 팁을 준다면, 우선, 이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는 여기 선거구 수하고 의석수를 보세요. 선거구하고 의석수가 일치하면, 한 선거에 한 명이구나. 그러면, 다수대표제구나. 소선거구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선거구 수하고 의석수를 보는데, 자, 선거구 수보다 의석수가 많죠? 그러면 적어도 2명 이상이구나. 따라서 이거는 소수대표제, 즉 중대선거구제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여기 이쪽에 당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후보자 사람이었죠? 사람.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율 나오면, 이거는 비례대표제구나. 그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교과서 93쪽 보세요. 자, 우리나라 이제 선거제도. 자, 여러분 이 표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요 선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선거를 여러분이 여기 오른쪽 여기 빈칸을 다 채워놨거든요. 자, 여러분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선거 종류 중에서 여기 보면 정당 명부식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설명이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1인 2표제. 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저번에 비례대표제 당선자 배분할 때, 그때 선생님이 워드 자료를 보여줬는데, 자, 지역구 후보 투표와는 별도로, 자, 지역구 후보는 1인 2표제에서 바로 이걸 얘기하죠. 여기 2표. 별도로 선호 정당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여, 바로 이거죠. 이거 여기 하여 득표율에 따라, 득표율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면, 배분되면 각 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의원 명부,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됐다가 만약에 10명이 배분받았다 그러면 10명,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이게 정당 명부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표를 보세요. 우선 대통령 선거 임기 5년 선출 방식 단순 다수 대표제. 그 다음에 정당 공천. 여러분, 정당 공천은 정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추천하는 거. 아무래도 정당은 조직과 선거 자금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게 당선에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허용되고 1인 1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임기 4년. 자,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천 허용 1인 2표. 이렇게 하니까 1인 2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게 복잡해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역과 기초 여러분 다 배워서 알죠?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다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 단순 다수 대표제, 그 다음에 공천 허용 1인 1표, 그 다음에 기초, 시군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 대표제 허용 1인 1표. 그 다음에 지방의원 선거, 자, 광역의회의원, 여기 지역구, 여기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어요. 지역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의회의원. 자,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인데 우리 병립형 비례대표제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정당 명부식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공천 허용,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니까 당연히 1인 2표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의회의원 4년. 자, 그런데 이 지역구가 소수대표제예요. 특이하죠?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 단순 다수대표제인데 이건 소수대표제. 그래서 2명부터 4명을 뽑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초가 인구 편차가 커서 그래요. 자, 송파구하고 강원도 영월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4명, 인구가 적은 데는 2명. 그래서 소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마찬가지예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 그 다음에 공천 허용 1인 2표. 자,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교육감. 바로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뭐 인천시 교육청,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임기 4년이고, 단순 다수 대표제고, 이거는 공천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떤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의 영향력을 좀 배제시키자, 빼자. 그래서 불허용 1인 1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할 때 투표 용지가 몇 장이냐? 그러면 여기 지방선거 여기 해당되죠. 여기 한 장, 2장, 4장, 6장 모두 6장 투표 용지가 6장이 돼요. 거기에다가 교육감 선거까지 하면 그런 걸 이제 동시 지방선거라 그러는데 교육감 선거까지 하면 7표가 되는 7장 투표 용지가 7장. 매우 복잡하죠. 자, 이게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와 제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려웠던 선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쪽을 보세요. 역시 이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죠.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 이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선거 공영제. 자, 첫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 선거 공영제의 하나로 바로 중앙과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선거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해요.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관한 사무도 담당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밑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자,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예요. 지역주의 또는 지역 감정인데, 자, 이거는 실제로 선거 때마다 나타납니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후보의 공약이나 배경 등은 무시한 채 사실 공약 이런 걸 통해서 정책, 후보의 뭐 어떤 자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 경향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 이게 지역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런 연고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투표하는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지금은 좀 덜한데, 자, 과거의 지역 감정에 따른 지역 갈등이 정치적 충돌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고질병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었어요. 자, 왼쪽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대표적으로 바로 그 밑에 표가 있는 영남과 호남이에요. 영남, 호남. 영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이걸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호남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여기를 호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지역주의가 대표적이고, 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 정치인과 정당을 해당 지역의 거주자와 출신자들이 배타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특히 특정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부가 인재 충원 등에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면서 더 강화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자, 대통령 출신지를 보면 여기가 이게 바로 영남이죠. 영남. 그리고 여기가 호남이에요. 호남. 자, 압도적으로 이 영남이 많죠. 박정희부터 해가지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자, 그 다음에 호남은 유일하게 김대중. 자, 그런데 여기 노무현, 문재인 여기는 출신은 영남이지만은 정치적으로 이 호남이 지지를 해줬어요. 호남. 그렇게 해서 이 색깔을 이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남과 호남의 그런 지역 감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신들이 집권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뭐 편향된 모습 이렇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영남 출신이죠. 영남 출신이 공직자가 45%를 차지했어요. 45%.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역시 호남 출신이 뭐 또 강화됐고, 호남 출신들이 많이 공직자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가 지역 감정으로, 지역 갈등으로, 정치적 충돌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바로 정치 선거의 바로 문제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밑에 이 표를 보면 여기 영남 지역 선거 결과, 호남 지역 선거 결과. 자, 그 당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새누리당. 자, 압도적이죠. 뭐 싹쓸이라 그래요. 싹쓸이.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그 당시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역 감정, 지역주의가 선거 때마다 나타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자, 95쪽 보세요.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이게 우리가 장단점에서 배웠지만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다수당이 유리해. 그래서 양당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군소 정당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게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조금 해소가 됐어요. 이 문제점이 조금 해결되었어요. 자, 일단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기 있죠. 요거 또 밑에 요거는 일단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대비한다 그러면 모의고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선거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